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건설공사 위험성에서 건설공사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대부분 법규의 내용인데요.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체크하시고 좀 암기가 잘 안 된다 하시면 실기 대비해서 그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별표 3개인 내용들, 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핵심 단어 위주로라도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입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해당되겠습니다. 자, 지상 높이죠, 그죠? 그냥 높이가 하면 안 됩니다. 지하 공간을 제외한 지상의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이 제가 넓은 건 3만 제곱미터라고 말합니다. 넓은 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좁은 건 5천 제곱미터예요. 넓은 건 3만이고 좁은 건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어떤 시설인가 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왜냐면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좁더라도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어떤 건가 볼게요. 문화집회시설, 우리가 공연장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죠. 하지만 전시장이나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해야 한다. 필기에서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과 식물이 많고 전시장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많겠죠. 그래서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매시설. 좁더라도요, 우리가 그 마트나 대형마트, 백화점, 굉장히 좁은 공간에 사람 많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운수시설. 버스 한 대만 해도 좁지만 몇십 명씩 타죠. 그래서 운수시설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고속철도의 역사, 집배송시설은 제외합니다. 고속철도의 역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지 전부 다 머물진 않죠. 집배송시설은 뭐 택배나 우편을 배송하는 시설이니까 사람이 적다, 그죠? 그래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인데요. 고속철도의 역사와 집배송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종교시설, 절, 교회, 성당의 좁은 공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죠?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죠? 입원실이 있죠, 그죠?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호텔 같은 데도요, 건물 안에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이게 들어갑니다. 자, 냉동, 냉장, 창고는 밑에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됐지만요.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 냉장, 창고에서 화재가 나고 그 다음부터 이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이 좁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합니다. 판매시설, 운수시설인데요. 고속철도의 역사와 집배송시설은 제외합니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시설까지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이죠.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요거잖아요, 그죠? 의 설비공사나 단열공사입니다. 자, 우리가 단열공사는 스티로폴 같은 단열재, 그죠? 굉장히 불 잘 붙죠. 설비공사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용접이에요. 용접 불꽃이 있고, 그죠?
불꽃하고 요 단열 공사할 때 단열재가 만나면 뭐가 난다? 화재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연면적 아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인데요. 똑같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무슨 공사다? 설비 공사, 용접 많이 하는 설비 공사 및 화재가 잘 나는 단열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대 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강 길이. 지강 길이라는 건 다리의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예요. 요 길이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리 전체가 아니고요.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자, 그 다음에 터널 건설 공사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터널 건설 공사. 자, 그 다음에 댐인데요. 다목적 댐 무조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발전용 댐도 마찬가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저수 용량이 2,000톤 아니죠.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용수를 2천만 톤 이상 저수할 수 있는 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등의 건설 공사. 그 다음에 굴착 공사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땐요, 일단 필기에서 요거라도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일단 건설에서는 암기하실 때 숫자 위주로부터 암기하세요 했죠? 서술하시오보다는 괄호 비우고 숫자 적으시오 더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는 얼마였죠? 반드시 지상 높이가 31m 이상,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좁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어떤 시설이라 그랬나요? 사람이 많은 시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설비나 단열 공사 들어갔죠.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 되는 교량 건설, 터널 건설 공사,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댐 건설 공사, 용수 전용 댐이고요. 그 이외에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굴착 공사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은 자꾸 보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넘어가시면 이거 각각 적어도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그죠? 근데 요거는 각각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 많죠. 그래서 실기에선 이런 거 제외하고요. 필기용으로 사람 많은 시설 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터널 건설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위주로 실기 적으셔도 충분하겠죠? 자,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적어도 되는데요. 좀 기니까, 그죠? 그래서 문장을 암기하는 건 가급적 실기에서 짧은 거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기타가 붙은 내용들은 필기용으로 자주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법적인 사항인데요. 확인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얼마마다 6개월 이내마다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착공 전날까지, 그죠?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업에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두고 제출하는데요. 제출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확인을 안 하면 그냥 계획서만 잘 세우고 현장은 아니고 이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제출했는 게 현장과 일치하는가 공단의 확인을 얼마마다 받는다? 6개월마다. 그죠?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가? 그죠? 계획서와 실제 공사 다르면 안 되죠? 같은가? 그죠?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만약에 변경했다면 이게 현장에 나와서 변경 내용이 적정한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를 공단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사업주는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확인하는 사업주는 준공 시까지 역시나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공사 중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 안 되고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요 정도는 참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이 확인했는데 현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5일 이내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경미하게 유해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서 개선해야 될 게 있다, 그죠? 이때는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어서 작업의 중지나 사용 중지,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체 없이 확인 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한다. 그죠?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게 경미한 게 아니라 아주 중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공단이 확인을 했다면 작업 중지나 사용 중지나 주요 시설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관서, 노동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 이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했습니다. 결과의 구분입니다. 이제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업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공단에 제출했죠. 그럼 공단이 이제 심사를 해서 결과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적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죠?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확보되었을 때는 적정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적정이죠.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건부 적정이 되겠습니다. 부적정입니다.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 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에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인정할 때는 부적정.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구분 3가지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은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었을 때.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할 때, 부적정은 중대한 위험이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다. 그죠? 요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언제까지, 착공 전날까지 어디에 공단에 2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출 서류, 그죠? 실기에도 나오는데요. 2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공사 개요. 일단 공사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죠.
공사 개요 및 이게 유해위험 방지 개서니까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첫 번째 굵직하게 그죠? 두 번째는 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이렇게 실기에선 두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 대비해서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볼게요. 일단은 공사가 어떤 공사다라는 거 그죠? 공사 개요서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매설물 현황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물, 사용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체 공정표. 다섯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그죠? 안전을 위한 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표. 재발생 위험 시에 연락 및 대피 방법까지가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사개요니까 공사개요서 하고요. 공사개요서하고 주변 현황, 주변과 관계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기계, 설비 등 배치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여기까지가 공사 개요서와 공사를 설명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이죠. 사용해야 될 돈이다,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사람 있어야죠. 안전관리 조직표, 비상시, 그죠? 연락 및 대피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요거는 필기용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역시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인데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이나 집안,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작업이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실기 넘어가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을 5가지 정도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넘어가면 대부분 작업의 작업계획서나 사전조사 내용을 저희가 배워서 실기 넘어가면 적으시오. 잘 나와요. 그것만 기억해도 5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업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 자, 높이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을요, 지금 설치 중이거나 조립, 해체할 때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붕괴, 그죠? 왜냐하면 완전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붕괴할 우려 있죠. 그래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 하여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대표적으로 지게차 같은 거죠,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 사용하는 작업. 뭐 항타기, 항발기, 굴삭기 같은 게 되겠죠.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하는 작업, 전기 작업인데요.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볼트 암페아가 됩니다. 요건 50볼트고, 그죠? 볼트 암페아를 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요거 기억할게요. 굴착면의 높이는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건설에서는요, 높이가 2m 넘는 곳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중대재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높이 기준 얼마다? 2m가 보통 위험 높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 들어가 있고요. 교량인데 3부 구조가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는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 지간 길이라는 건 이거죠. 다리와 다리 기둥과 기둥 사이 길이가 얼마? 30m 이상 되고 높이 얼마? 5m 이상 되고 3부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나무, 다리 이런 거 안 되고요. 금속이나 콘크리트.
교량이다라는 조건이죠. 그죠? 교량으로, 이러한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채석 작업. 그죠? 건물 등에를요, 구축물, 건설물, 이렇게, 구축물, 건설물 등에, 이렇게 조금 줄여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어쨌거나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작업. 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까지가,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대상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서, 이 중에서 다 암기하지 못하고요.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요거는 각각의 작업을 할 때 또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에 사전조사 내용은 없고요. 작업 계획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워 크레인도 종류와 형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크레인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죠? 기계 종류와 형식에 따라 순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100층 짓는다면 타워 크레인이 100층까지 처음에는 3층에 있다, 5층에 있다, 10층에 있다, 100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거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계속 들어올리면서 중간을 끼워서 높여주는데요. 자, 그러려면 작업 도구나 장비나 가설 설비나 방호 설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자, 그리고 한 명이 못하겠죠, 그죠? 들어올리고 끼우고 해체하는데, 그죠? 작업 인원의 구성, 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 간단하게 인원하고 역할, 10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을 한다, 요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높이 올라간 타워 크레인을 지금 설치, 조립, 해체하는데요. 바람 불면 붕괴되겠죠. 그래서 땅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까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그죠? 완전 조립이 안 된 상태라 붕괴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크레인 종류와 형식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 그랬죠?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나 장비나 설비다, 그죠? 처음엔 이렇게 동그라미 위주로 기억하세요.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그 다음에 혼자 못하겠죠? 몇 명이나 필요하다, 인원하고요. 각자의 역할입니다. 작업 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 그 다음에 붕괴되지 말라고 지지하는 방법이다, 그죠?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그죠? 대표적인 게 지게차 같은 거죠. 짐을 싣고 하역에서 운반하는 기계. 자, 요거는 사전조사는 없고요. 작업 계획서 내용 볼게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에 의한 위험 예방 대책 필요하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에 차량계니까 달려가는 길이 필요하다. 그죠?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작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예방 대책하고요. 차량계니까 달려가는 길을 넣어주자. 그죠? 운행 경로가 됩니다. 지금 작업 계획서잖아요. 그죠? 작업 계획서의 내용에 기본이 바로 작업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자, 사전조사는요, 해당 기계 굴러떨어짐, 집안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작업 장소의 지역 및 집안 상태가 사전조사 내용이고요. 자, 차량계 건설 기계의 작업 계획서입니다. 자, 건설기계도 종류가 엄청 많죠. 말뚝 박는 항탁이 있고, 어스 드릴도 있고, 굴삭기 있고, 그죠?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종류에 따라 성능이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를 설명하자.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차량계니까 달려가야 된다. 그죠? 뭐다? 달려가는 길을 알려주자. 운행 경로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지금 작업 계획서죠.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인데요. 첫 번째는 기계마다 종류에 따라 성능이 다르니까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차량계니까 달려가는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니까 작업 방법이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까지 들어갑니다. 자,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기 작업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굴착 작업. 자, 요거는 사전 조사 내용도 중요하고, 이 작업 계획서가 사실은 덜 나오고 이게 실기에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굴착 작업이 뭐 하는 작업인가 한번 풀어볼게요. 굴착 작업은 땅 파는 작업이에요. 땅 파는 작업.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전 조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땅 파기 전에 조사할 내용. 그죠? 이렇게 연필로요. 전 조사. 땅 파기 전에 뭐부터 조사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땅의 형상, 지질, 지층. 자, 형상하고 지질하고 지층에 따라서요. 사람 삽으로 파야 될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라면 장비가 파도 되고, 그죠? 그래서 형상, 지질, 지층에 따라 땅을 파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자, 이게 형상하고 지질, 지층을 보니까요. 삽으로 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땅을 팔 때 위험한 건 뭐죠? 바로 굴착할 때는 제일 위험한 게 붕괴죠. 그죠?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봐야 됩니다. 그죠? 균열, 함수나 용수 묶어버리세요. 동결의 유무. 일단 균열이 있는 흙은 붕괴되기 쉽고요. 갇혀있는, 고여있는 물이죠. 함수나 용수, 그죠? 물이 있으면 붕괴된다 그랬죠. 동결, 얼었다가 녹을 때 붕괴됩니다. 그죠?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는 흘러가는 물이죠. 지하수위죠. 그죠?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이건 묶어버리시고요. 뭐다?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그죠? 자, 이제 붕괴 없이 잘 파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확인하자? 연필로 적으셔도 되죠. 그죠? 이거는 땅속을 보자. 행여나 땅속에 송유관이 지나가거나 전기배선 지나가는데 파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매설물 등의 유무나 상태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굴착 작업의 사전조사다. 그죠? 다시 말하면 땅 파기 전에 조사할 내용이다. 첫 번째 뭐부터 조사하자? 첫 번째 땅부터 조사해야죠. 첫 번째 땅이 삽 들고 파야 될지 장비가 들어갈지 땅을 조사하자. 그죠?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이제 사람 손으로 삽으로 팔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붕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붕괴 우려가 없나 봐야 합니다. 내가 파다가 붕괴에 의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유무, 흘러가는 지하수위 상태. 그죠? 이제 붕괴 확인했다면 마지막에 땅 속을 확인하고 파자. 그죠? 매설물 등의 유무나 상태, 매설물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땅 파는 방법, 굴착하는 방법 및 순서. 그죠? 흙을 팠다면 꺼내와야죠. 토사 반출 방법.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자, 일단 굴착하는 방법과 토사 반출 방법을 정했다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어떤 장비 필요하겠다 나오겠죠.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 그죠?
자, 그리고 땅 속에 매설물이 있다면 그대로 파면 안 되죠. 매설물 이설해야 된다면 이설대책, 보호해야 한다면 보호대책. 그죠? 땅 속 매설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붕괴 안 돼야죠. 그죠?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계측 계획.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흙막이 지보공이죠.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필요합니다. 자, 그 이외에, 사업장 내, 작업 지휘자를 배치할 계획,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서로 연락돼야죠. 연락 방법, 대피를 하라거나 이런 거 신호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실기 대비해서는, 자,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다, 그죠? 작업 계획서니까요, 일하는 방법과 순서다, 그죠?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 세 번째, 땅 속을 확인하고 파야죠.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네 번째, 요거는 땅 속이고, 그죠? 항상 붕괴 우려가 없어야 되죠. 붕괴. 그래서 붕괴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니까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비상시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이런 건 필기 대비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굴착이 아니고요. 터널 굴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조사한다. 요건 뭐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땅 파는 거와 다르게 터널은 이렇게 파야죠. 천정이 있는 채로 파가야 되거든요. 땅굴 파듯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죠? 굴착 방법. 어떻게 해야 터널 파듯이 이렇게 천정을 두고 팔 수 있을까? 요것부터 생각하자. 첫 번째 굴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터널 지보공, 그죠? 이 터널 형태가, 보통 우리가 지보공이라면 기둥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죠. 터널 지보공은 터널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해주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 복공의 시공 방법과 물이 있다면 붕괴되니까 용수처리법. 그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하고 붕괴되지 않게 지보공 설치하고 밑에 물이 고여 있다면 용수를 처리하자. 합쳐서 두 번째.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터널을 계속 땅굴 파듯이 안에 들어가니까 어둡겠죠? 조명을 해야 돼요. 천정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파니까 이게 먼지가 안 나가겠죠.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세 번째, 그죠? 환기나 조명시설 설치할 때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터널을 파야 된다. 그죠? 어떻게 팔까? 천정을 두고 첫 번째 굴착하는 방법부터 생각하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이게 붕괴가 되니까 지보공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과 물이 있으면 붕괴되니까요. 지보공과 용수를 처리하자. 합쳐서 두 번째,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과 용수 처리법. 자꾸 파고 들어가면 안은 어두울 테니까 조명 달아줘야 되고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환기하자. 그리면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기억했어요. 환기나 조명시설 설치할 때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교량 작업, 다리 작업이다, 그죠?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작업 계획서니까요. 일하는 방법과 순서가 기본이죠. 첫 번째 작업 방법 및 순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리에서는 사고가 크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 그죠?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 방지 조치 방법이 필요하고요. 추락 위험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부재, 자재가 떨어질 수 있죠.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죠? 이렇게 하면 벌써 세 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여러 가지 있겠죠.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
한 가지 더 넣자면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이렇게 위험한 작업일 땐 작업 지휘자가 서로 예, 작업 순서 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에 안전성 검토 방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리죠, 그죠? 교량 작업의 작업 계획서. 첫 번째는 작업하는 방법 및 순서. 두 번째는 작업자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세 번째는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 네 번째는, 기계가 많으니까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다섯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자, 기계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 요거보다는 실기에서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더 간단하겠다, 그죠? 그래서 실기 대비해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에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나 성능, 작업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에 안전성 검토 방법까지 포함된다. 자주 읽으시면 필기용으로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석 작업 들어갈게요. 이제 돌을 굴착해서 캐내서 운반해오는 채석 작업이죠. 사전조사는 집안의 붕괴, 굴착기계 굴러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의 지형, 지질, 지층 상태가 되고요. 자, 작업계획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을 채석하려면 일단 발파부터 하자. 암기하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짧은 거. 발파 방법. 발파했다, 그죠? 그러면 큰 암석을 쪼개야지 들고 나오기 쉽죠? 암석의 분할 방법. 그죠? 분할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좀 더 가공해서 실어야죠. 암석의 가공 장소. 됐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싣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채석장에서 들고 나와야 되니까요. 토석 암석의 적재 실어서 운반해서 나오자 운반하는 경로.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이렇게 하면 실기 보통 4가지 적으시고 나오거든요. 근데 좀 더 기억하자면 너무 높으면 붕괴되겠죠.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또는 갱내에서 낙반 붕괴 방지 방법. 굴러떨어지는 낙반이나 붕괴를 방지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죠? 중요하니까요. 5번이나 6번 요로 중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발파하자, 발파 방법. 쪼개자, 암석의 분할 방법. 쪼갰다면 가공해서 들고 나와야 되니까 암석의 가공 장소. 그 다음에 실어서 운반해서 나와야 한다, 그죠?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 운반 경로. 그 다음에 이렇게 채석 작업에서 제일 위험한 사고는 뭐예요? 떨어지는 돌, 낙반하고 붕괴니까 낙반 붕괴 방지 방법. 그죠? 나머지 읽어볼게요. 노천 굴착이 있고 갱내 굴착의 구별 및 채석 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 그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팠을 때 이렇게 소단의 위치와 넓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표토나 용수의 처리 방법. 표토나 용수가 또 용수 있으면 붕괴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채석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이 아니라 구조물, 건설물, 그죠? 구조물, 건설물 등의 해체 작업 이렇게 조금 법규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해체 작업이다, 그죠? 해체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체 방법과 해체 순서를 도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순서를 똑바로 정해주지 않고 기둥부터 다 잘라버려요? 그럼 위에 게 붕괴되겠죠? 그래서 해체하는 방법,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해체하는데도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겠죠?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 설비 방법 이렇게 줄이시고요. 세 번째는
저 지상에서부터 지하 작업자까지 연락이 돼야 된다. 그죠? 사업장 내의 연락 방법. 네 번째, 해체물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재활용하는 거, 뭐 폐기하는 거, 그죠? 해체물 처분 계획. 다섯 번째, 자,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이 기계는 이 작업에 쓰겠다. 이 기계는 이럴 때 쓰겠다. 이렇게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고요. 만약에 화약을 사용한다면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체 작업이다. 그죠? 첫 번째는 해체 방법, 해체 순서 도면. 두 번째 필요한 설비죠. 가설 설비 등의 설비 방법. 세 번째 연락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네 번째, 해체물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해체물 처분 계획. 다섯 번째,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여섯 번째,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물이죠.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할 때의 작업 계획서입니다. 자, 작업자가 떨어질 수 있는 추락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위험 예방 대책. 세 번째, 전도 위험 예방 대책. 그죠? 깔리는 협착 위험 예방 대책. 붕괴 위험 예방 대책까지 5가지죠. 그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예방 대책이다. 요거 실기에 최근 들어 한 2번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궤도와 그 밖에 관련 보수 점검 작업, 입판 작업. 요건 한번 스스로 보시고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지휘자 지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 2, 3, 4의 작업 시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을 지휘해야 하는 작업 보겠습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 같은 거다, 그죠? 화물 자동차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합니다. 굴착면의 높이 항상 2m부터라 그랬죠?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해당되고요. 교량인데요. 상부가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이고 높이 얼마? 5m 이상. 최대 지간 길이 얼마? 30m 이상 교량만 해당됩니다.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그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간 길이 얼마 이상? 30m. 다리 높이 얼마? 5m 이상. 상부는 뭘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콘크리트나 금속인 교량이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중량물 취급 작업. 자,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이동하여 작업할 때 반드시 작업 지휘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 3가지 정도 실기 대비해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기억하면. 자, 기계 2가지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항타기 항발기.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게 중량물 취급 작업. 무거운 거 취급할 때 순서 때문에, 그죠? 또는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방 굴착 작업. 교량 작업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구조이고 높이가 5m,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 설치, 해체, 변경 작업이 해당된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 결정입니다. 다음 갖고 작업을 할 때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어떨 때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야 하는 작업인가? 그죠? 일정한 신호 방법 정하는 작업입니다. 양중기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유도자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 유도자 배치 작업, 항타기 항발기 운전 작업.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모을게요. 양화장치 사용 작업. 그죠? 요것만 해도 실기 대비는 양중기, 양화장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 항타기 항발기만 해도
충분히 가지는 됩니다. 그죠? 그 이외에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이나 운반할 때 신호 정해야 하고요. 자, 궤도 작업 차량의 유도자 배치, 입판 작업도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 잘 출제는 안 되었지만요. 그래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계 변경의 요청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 있는 공사를 나눠주는 사람이고요. 공사를 받은 사람 수급인이죠.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그래서 수급인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도급인에게 설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까지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높이가 31m 이상 되는 비계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가 되고요.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비계는 높이가 31m 이상이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 5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터널 지보공 높이가 없다. 그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토목도 구조기술사, 토질이나 기초기술사에 해당되고요. 건설기계기술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는 토목공사나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제외하고요. 토목구조기술사는 토목공사에만 한정됩니다. 토질이나 기초기술사는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만 한정합니다. 건설기계 기술사는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요. 전체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일부 내용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더라도요. 법규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시험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핵심 단어라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